마하트마 간디, 본명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이 사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인이죠. 마하트마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르고가 존경의 뜻을 담아 지어준 이름으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하지만 간디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마하마트로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디는 어떻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두 가지 역사적 업적이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는 1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마침내 독립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그가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업적이 비폭력주의를 일관하게 관철하며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간디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그의 내면과 외양, 그리고 사상과 행위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견되죠. 특히 비폭력주의의 상징과도 같던 그가 자기 가족에게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다는 대목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디는 독실한 힌두교였죠. 힌두교에서 인간은 4가지 카스트로 구분되며 이 제도는 완벽하게 세습되었죠. 이 4가지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의 카스트에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으로 주로 시체 처리, 가죽 수리, 길거리 청소, 재래식 화장실 분뇨 처리, 농장 머슴 등 달리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세습신분과 직업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죠. 그러므로 카스트의 해체는 인도 사회와 전통 문화의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간디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카스트에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과 결혼을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이 신분이 낮은 이슬람교 여성과 결혼을 하려 하자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성과 결혼을 했고 간디는 그 아들과 절연한 후 평생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루 종일 죽도록 노동을 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해 어린 아들을 굶어 죽이게 된 노예 신분자가 간디에게 하소연할 때도 그는 조화롭게 살아라 라고 반복하고 목숨을 걸고 도적질을 해서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면 차라리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폭력의 이면이죠. 간디가 잠시 유학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의 자필의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인도인들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라고 적혀 있어 가나의 대학교에 설치된 간디의 동상이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말했던 비폭력주의는 기존의 질서 아래 큰 고통 없는 자들에게는 매우 평화롭게 들리겠지만 착취당하는 낮은 자들에게는 간디는 그저 웃음 띤 방관자였을 뿐이죠. 간디는 귀족 출신이었으며 대영 제국의 변호사임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천민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사상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간디는 더더욱더 평화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보아전쟁, 줄루전쟁, 1차 세계대전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국, 영국을 위해 참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했을 때 간디는 일관되게 체코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싸우지 말고 자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당시 인도의 제도로 13살 나이에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디는 1882년 13살 나이에 동갑내기인 카스트로바와 중매결혼을 했습니다. 전통적 힌두교 사회에서는 높은 카스트 출신일수록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이를 유아혼이라 부르는데 이 제도가 유아성적 학대를 방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아내와의 잠자리로 나름대로 욕구를 해소하며 지낸 간디는 18살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맹인 아내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밤 늦게까지 함께 있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궁색하게 둘러댔다고 전해지죠. 아내와의 잠자리를 즐기던 18살 간디는 어느 날 유학으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영국은 금욕주의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자유분방한 성생활과 영국인들의 삶 사이에서 위화감을 느꼈죠. 그는 아내에게 금욕주의자가 되겠다는 호련히 편지를 남겼지만 간디는 자신의 여동생으로서 의사로서 간디를 간호한 수실라 나야르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간디가 그 외에도 어린 소녀 지지자, 친척의 아내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게 알몸 동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추워서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카의 아내인 아바라의 여성의 옷까지 벗겨 한 이불에 들어갔다고 하죠.
졸지의 아내를 빼앗기게 된 조카가 황급히 몸을 데울 생각이시라면 아내 대신 제가 함께 자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조카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남성들이 자신과 같이 순결하기를 바랬고 일생에서 3, 4회만 성관계를 맺을 것을 권했고 그 이상 관계를 맺은 자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디가 어떻게 우상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입니다. 영국 등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간디의 비폭력 사상과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매우 수월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를 권장하기 위해 영국은 적당히 간디를 탄압하며 마치 간디가 최고의 독립투사이냐 그를 부각시키고 인도인들이 간디를 중심으로 결석하도록 했습니다. 간디가 민족 지도자로 부각된 후에는 간디만 통제하면 되기 때문이었죠. 이 과정에서 간디와 달리 완전 독립을 추구한 당시 인도의 총리 네루는 간디의 그늘에 가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이론가들로 하여금 그의 사상을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격상시켜버려 간디를 서구에 널리 알린 것은 제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런 앞잡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과연 간디를 세계적인 영웅으로 추앙할지는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